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경의여자고등학교 홍창섭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알지오메스 쉽게 따라하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지오메스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알지오메스를 완전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기초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가니까 너무 좀 어떤 분들은 시시하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아주 쉽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지오메스에 대한 내용, 그리고 알지오메스 2D의 함수, 그리고 또 기하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알지오메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지오메스는 2017년에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요, 이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될까? 그 방향성, 학교 현장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고요. 이제 그런 게 철학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런 부분이 나중에 결국은 이 프로그램의 이름에도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저는 참고로 2017년 처음에 알지오메스 개발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획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름을 정할 때 아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그 저희 기획자문위원 중에 한 분이 밤에 갑자기 새벽에 단톡방에다 글을 남기시는 거예요. 갑자기 꿈에서 나타났던 이름이.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좋아서 그게 바로 알지오메스가 되었거든요. 지금 제 앞에 적혀 있는 거는 엘지브라, 지오메트리, 매스매틱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부분만 따온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모으면 알지오메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름하고 이 프로그램의 성격, 철학하고 이제 맞아 떨어지는데요. 엘지브라 대수부터 지오메트리 기하까지의 모든 수학을 다루는 소프트웨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돼 있고 아까 사회자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프로그램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하는 초중고 수학 실험용 탐구용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학 공학 도구는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것들을 막 정리를 해봤는데요. 요렇게 많더라고요. 네.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이렇게 많은데, 이 프로그램들 선생님들께서 아시는 것도 있고 모르시는 것도 있고 좀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모르시는 게 많이 있으실 텐데, 이런 거 보면 되게 부담 많이 느끼시죠. 이거 언제 이렇게 다 공부하나? 그렇게 느끼실 텐데, 사실은 이제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저도 이 프로그램 다 잘 다루지 못합니다. 이 중에서 수업 시간에 꼭 필요한 부분만 뽑아가지고 쓰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이 알지오메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이 많은 프로그램 중에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좀 바로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수학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대수, 기하, 뭐 프로그래밍, 뭐 통계 뭐 이렇게 있겠지만 일단 이렇게 나눠 보겠습니다. 기하에는 좌표 기반. 좌표 기반이라고 하면 우리 좌표 평면에다가 그래프 표시하고 하는 거 있죠. 그렇게 볼 수 있고 작도 기반이라고 하면 우리 자하고 컨버스로 하는 그런 작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좌표 기반 프로그램 중에 요즘에 좀 인기 많은 게 데스모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죠. 얘는 확실하게 좌표 기반에 특화시켜 놓은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 데스모스의 기하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은 또 완전히 작도에 특화시켜 가지고 만들었어요. 예전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던 GSP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보통 작도 기반에 좀 많이 가깝죠. 보통 이제 흰 바탕에다가 우리가 이제 점하고 선하고 이런 거 그리면서 하잖아요. 근데 약간 이렇게 좌표 기반으로 좀 약간 빠져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 좌표 평면을 만들어 가지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표현도 또 가능해서 아주 강력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오지브라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좌표하고 작도가 완전히 잘 되는 그런 프로그램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군데 걸쳐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울프렘 알파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대수에 특화된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오른쪽에 보니까 프로그래밍도 우리 수학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선생님들 중에 대학교 다니실 때 수학교육학에서 로고라고 하는 프로그램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거북이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유명한데요. 이 로고 프로그램이 행동 기반의 그런 수학 공학도구 프로그램이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건 스크래치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스크래치 프로그램은 이 로고를 만드신 분의 제자분이 이거를 좀 아이들이 좀 쉽게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개발한 게 스크래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코딩 도구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자, 어쨌든 그러면 알지오메스는 여기에서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가? 네, 모든 거를 다 다룹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알지오메스 모든 수학을 다루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수학 공학 도구는 말 그대로 도구예요.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가르치려고 하고 학생들이 배우려고 하는 내용을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전달하고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학습해야 되는데요. 그때 그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도구다. 예, 근데 이 도구는 목적이 되면 안 되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알지오메스가 모든 수학이 다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라고 제가 소개를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무조건 이 프로그램만 써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모든 공학 도구를 안 쓰고 그냥 수업을 했을 때 다른 방법으로 수업했을 때 더 효과적인 게 있는데 예를 들어 교거를 활용한다든가 하는 그런 수업에서요. 예, 그러면 더 효과적인 그쪽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무조건 이 공학 도구에 너무 몰입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알지오메스 프로그램은 웹 기반 프로그램인데요. 주소는 여기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선생님들 나중에 한번 해보실 텐데요. 크롬 브라우저를 띄워서 거기에서 알지오메스.kr 아니면 네이버 같은 곳에서 알지오메스라고 검색하시면 제일 위에 나옵니다. 예, 그걸 검색하셔서 여기로 들어가 보시면 되고요. 자, 이 프로그램은 웹 기반 서비스입니다. 설치 버전이 없어요. 컴퓨터에다가 설치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예, 웹 기반에 요즘에 나오는 프로그램은 거의 다 웹 기반입니다. 예, 그래서 웹 기반 프로그램이고 만약에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된다 그러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예, 그런 프로그램이다라는 거. 그리고 회원 가입을 하면 좀 더 클라우드 기반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로그인 회원 가입이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회원 가입을 해주시고 그리고 회원 가입이 돼 있다면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은 누르면은 창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위에는 일반 회원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위에 방법으로 하시든 또는 아래에 있는 여기 소셜 회원가입 그러니까 간편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알지오메스 프로그램은 알지오 2D, 알지오 3D, 알지오 문서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요. 일단 대표적인 게 이런 기능들이고 이 중에서 저는 바로 알지오 2D 요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함수입니다. 예, 알지오 2D에서 함수인데요. 나중에 이제 실습하는 거는 저하고 같이 할 거예요. 조금 있다가. 예, 알지오 2D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좀 이따가 알아보고요. 네, 알지오 2D 화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제일 왼쪽은 메뉴 화면이고요. 메뉴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크게 보시면 왼쪽에 대수창, 오른쪽에 기하창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대수창에다가 어떤 우리가 함수식 같은 거를 입력을 하면 오른쪽에 기하창에 그 식에 대한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씩 좀 해보겠습니다. 선생님들 그 크롬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실습을 같이 하면서 합시다. 자, 그러면 크롬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다른 그 브라우저도 있는데 우리 알지오메스는 크롬에 최적화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까 우리가 보셨듯이 여기서 뭐 네이버 이런 데서 알지오메스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일 위에 나타납니다.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서 너무 뭔가 많아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 뭐 이렇게 이제 당황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제일 위에 보시면 여기 알지오 2D, 알지오 3D, 알지오 문서 여기에서 고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왼쪽에 알지오 도구 여기 위에 메뉴에서 알지오 도구를 클릭하시면 알지오 2D, 3D, 문서 뭐 이런 게 나와요. 얘네들을 눌러도 괜찮습니다. 근데 선생님들 우선 오른쪽 위에 가시면 회원 가입을 눌러주세요. 회원 가입을 누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회원 가입을 하시든 아니면은 여기 아래에 간편 회원 가입을 하시든 둘 중에 하나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회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하지 않고요. 바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천천히 해주시면 되고요. 자, 회원 가입하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선생님들 제가 설명하는 화면과 선생님들 실습하는 화면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보셔야 되잖아요. 화면 분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 파워포인트 자료를 클릭하고 자, 키보드에서 윈도우 키 있죠? 윈도우 키하고 화살표 왼쪽 방향 키 이렇게 누르시면 화면을 절반으로 쪼개서 왼쪽에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선생님들은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줌 화면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줌 화면으로 왼쪽을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크롬 화면을 이렇게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하시고요. 하나씩 저하고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알지오 2D를 클릭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알지오 2D 화면이 나오거든요. 저는 일단 선생님들께 설명을 드리면 되니까 화면을 전체 화면으로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화면 분할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제일 왼쪽에 이렇게 여기 메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 있는 게 대수창이고 오른쪽에 여기 전체적으로 기하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좌표 평면으로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왼쪽에 입력에다가 우리가 하나하나 입력을 하시면 오른쪽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점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좌표 평면에다가 점을 찍는다 라고 하면 순서상으로 우리가 좌표를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괄호 열고 1,2 네, 해보세요. 엔터 누르시면 이 오른쪽에 바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점이 나타나게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아주 기본적인 거를 지금 하나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몇 가지 기능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실습 다른 거 이제 좀 더 들어가기 전에 자, 대수창에서 우리가 보니까 이 점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이거는 점이구나 라고 하면서 점이라고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왼쪽에 동그라미가 있는데요. 이거 한번 눌러보시겠습니까? 네, 어떤 변화가 있죠? 또 눌렀어요. 눌렀다가 계속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점이 보이지 않고 보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나타나게 돼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설정을 좀 볼 텐데요. 이렇게 오른쪽에 객체라고 할 텐데 객체라는 게 나타나면 얘를 클릭을 해볼까요? 클릭을 하면 이렇게 팝업 창이 떠요. 이 중에 자, 하나씩 눌러보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거 눌러보면 색상이에요. 색상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아니면은 주황색, 뭐 검은색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설정을 바꿀 수 있어요. 또 두 번째 모양이네요. 모양은 동그란 거 아니면은 우리 부등식 같은 거 표현할 때 흰 동그라미 이렇게 표현하죠. 네, 아니면 X 이런 거 다 가능합니다. 점 크기도 바꿀 수 있어요. 너무 커져. 이렇게 하니까 안 보이네요. 0으로 하니까. 네, 이렇게 우리가 조절 가능합니다. 아까 디폴트가 4였죠, 기본값이. 네, 요 정도로 해볼게요. 뭐 이거 말고도 또 할 수 있는데요. 선생님들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하나하나씩 눌러보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도 이름. 이름은 이제 텍스트. 여기 위에 A라고 이름이 있는데 얘를 바꿔줄 수 있어요. 요거를 하시면은 B 하면 B라고 바뀌었네요. 그러면 여기만 바뀌는 게 아니고요. 여기 왼쪽에 대수창에도 같이 바뀌네요.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건너뛰어서 고정이라고 하는 거 눌러볼까요?
고정을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점이 여기에 고정이 돼요. 아, 이게 왜 필요하냐면 여기서 하나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 중에 이 RGOMS 같은 경우에는 좌표 기반하고 작도 기반이 왔다 갔다 하고 기하와 대수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좀 강력한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어떤 우리가 이제 1,2라는 거를 입력을 하면 점이 나타나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얘를 점을 자 마우스로 선생님들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지네요. 네, 이렇게 움직여지고 움직이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얘가 바뀌어요. 움직일 때마다 바뀌어요. 예,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다양한 기능을 좀 할 수 있다. 요런 걸 나중에 살리면 되게 재밌는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만들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저는 요거 움직이는 거 싫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클릭해서 고정. 예, 고정을 누르시면 자, 이거 지금 클릭해 가지고 안 움직이죠. 진짜. 예, 그러니까 안 움직여요. 예. 요렇게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좀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은 발표 화면하고 같이 보면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점을 입력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함수식을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예, 잘 보이시나요? 화면이? 네, y는 3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4. 요거 한번 해볼게요. y는 하고요, 3x 하고 제곱을 해야 되죠. 제곱은 선생님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Shift 키하고 그리고 6을 누르시면 학생들이 이모티콘 표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 살짝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죠. 네, 살짝 위로 커서가 이렇게 살짝 위로 올라가 있어요. 예, 그래서 2를 누르면 이렇게 제곱이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뭔가 더하기를 써야 되는데 이 상태로 더하기를 쓰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아래로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곱을 한 다음에 화살표 방향키 오른쪽을 누르십니다. 그러면 커서가 이렇게 내려와 있죠. 예, 여기다가 더하기 x 마이너스 4 엔터 누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2차 함수 그래프가 나타나게 돼요. 네,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또는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y는 자 함수에서 y는 3x 제곱, 근데 y는 안 써도 돼요. 예, y는 안 쓰고 그냥 3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4를 해도 그래프가 잘 나타나게 되고요. 함수의 이름을 정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함수가 지금 y는 이라고 돼 있는데 fx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래야지 우리가 합성함수나 고등학교에서 합성함수 같은 걸 표현할 텐데, 이럴 때는 fx라고 하시면 됩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gx는 x 마이너스 1, 뭐 x 마이너스 1 해가지고 하면 그래프 그려져요. 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분수입니다. 분수. 자, 분수꼴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다가 3분의 1을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은 분자부터 1 쓰고, 자, Shift 키 바로 왼쪽, 오른쪽 Shift 키 바로 왼쪽에 슬래시 있죠. 그걸 누르시면 이렇게 분수로 표현돼요. 예, 슬래시 누르고 그리고 나서 3 누르면 3분의 1이 됩니다. 지금 이제 보니까 분모에 커서가 가 있잖아요. 그쵸? 예, 보이시나요? 예, 분모로 가 있죠. 화살표 방향키 오른쪽 이렇게 누르시면 또 원래대로 되돌아와요. 엔터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니까 여기 오른쪽에 0.3333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이게 3분의 1을 우리가 계산한 거예요. 예, 계산해서 나타나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카스라고 합니다. 예, 카스. 카스라고 하는데 카스는 컴퓨터 엘지브라 시스템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냥 단순한 계산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3 빼기 5 곱하기 2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오른쪽 아래에 마이너스 7 이렇게 결과가 바로 나오는 이런 계산기 역할을 해요. 그리고 파이 한번 해볼까요? 파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자 파이는 pi, pi
pi라고 치면 파이가 나타나요. 네, 그래서 엔터 누르면 3.14 이렇게 어림값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계산기 기능을 하는 거를 우리가 카스라고 한다라고 하고, 지금 알지오메스에서 이 카스 기능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업데이트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거 말고 또 다른 것들 좀 입력을 해볼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보면 이렇게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얘네들을 하나씩 입력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제일 위에 있는 거 y는, 네, 그리고 분수로 5분의 1 하려고 하면 1/5 1/5 하시고요. 화살표 방향키 오른쪽, 그리고 x제곱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위첨자 가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화살표 방향키 오른쪽을 눌러야 내려와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그리고 한 칸 띄워서 마이너스 3분의 2 하려고 하니까 2/3 화살표 방향키 오른쪽,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에 나오는 그 x-1 괄호를 할 거예요. 그러면 괄호를 하려면, 자, 괄호를 딱 누르면 이 괄호가 열리는 순간 닫히는 것도 같이 나와요. 그래서 괄호 열고 x-1 하고, 닫히는 거는 자동으로 나왔기 때문에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바로 예쁘게 그려집니다. 자, 그 다음으로 무리 함수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x는 루트의 1-y 제곱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얘를 하려고 하면, 네, 요거를 하려고 하면 x는 하고 루트를 표시해야 되잖아요. 루트는 sqrt 스퀘어 루트 해서 sqrt 이렇게 표시하고요. 1 빼기 y 제곱,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로그 함수 한번 해볼까요? 로그 함수는 뭐 가장 기본적인 y는 2를 밑으로 하는 로그 x,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y는 log 하고 아래 첨자를 넣어야 되잖아요. 아래 첨자는 Shift 키 누르시고, 그리고 위에 보시면 숫자 0 바로 오른쪽에 있는, 네, 하이픈 그거 누르시면 이렇게 아래 첨자로 내려오게 되고요. 네, 그러면 2 눌러볼게요. 네, 아래 첨자 확실하게 보이시죠? 네, 그리고 또 여기서도 화살표 방향키 오른쪽 해야 위로 올라와요, 커서가. 네, 그렇게 한 다음에 x 하시면은 y는 로그 2의 x가 바로 오른쪽과 같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인 함수 해볼게요. y는 sin x, 엔터. 네, 하면 이렇게 sin x 그려지고요. 절대값 표시도 해볼게요. 절대값 표시는 y는 하고, 절대값 표시는 자, 선생님들 그 Shift 키 누르시고 엔터 키 바로 위에 있는 그 달러 표시, 원 표시인가요? 그거 누르시고 x 하시면 돼요. 이것도 괄호하고 똑같이 절대값 기호를 열기만 하면 닫히는 거는 자동으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엔터만 누르시면 이렇게 y는 절대값 x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음함수가 있죠. 파이는 아까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음함수도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음함수, 네, x제곱 2x제곱 더하기 sin y의 x 더하기 y는 2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오타네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2 하고 x제곱, 그리고 화살표 방향키 오른쪽 더하기 괄호 열고 sin y, 그리고 괄호 뭐 자동으로 닫혔죠. x 하고 더하기 y는 2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엔터 눌러볼까요? 그럼 오른쪽에 이렇게 또 식이 나와요. 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아이고, 이게 맞아요. 아까 거는 이제 아까 했던 게 지금 남아가지고 나와서 그렇고,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범위 제한 한번 해볼게요. 고등학교 1학년에서 우리 정의역 제한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 그러니까 원 그래프에서 이렇게 우리 범위 제한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해보면 x제곱 화살표 방향키 오른쪽 더하기 y제곱은
자, 그리고 10 뭐 이렇게 해볼게요. 엔터 눌러요. 일단 이렇게 그리시고, 예, 범위 제한하기 전을 그리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 아랫부분에 얘가 뭔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얘가 바로 범위 제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범위 제한하는 거, 자, x가 1보다 크다 하고 엔터 눌러보시면, 네, 이렇게 표시돼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교집합으로 추가로 동시에 만족하는 어떤 범위를 표시하고 싶을 때 여기다 추가로 쉼표 누르시고요. 예, 그리고 y는 1보다 작거나 같다.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엔터 누르시면 동시에 조건에 만족하는 게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예, 범위 제한하는 거 우리 그 고등학교 1학년에서 많이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넘어가서 부등식의 영역으로 봅시다. 부등식의 영역은 교육과정에서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일단 경제수학에서 있어요. 경제수학에서 부등식의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우리 학생들하고 어떤 활동을 할 때 부등식의 영역이 많이 활용됩니다. 교육과정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것만 프로그램에서 표현이 돼야 되나 이런 그런 이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단이 좀 필요한데요. 한번 보세요. 왜 이런 게 여기 이 프로그램에서는 필요한지. 우리가 y는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입력을 해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데 학생들 입장에서 이거를 배웠으니까 이것만 입력한다 라는 것보다 학생들이 우리가 배운 게 등호도 배웠지만 부등호도 배웠잖아요. 물론 함수는 아니죠. 예, 우리 뭐 수화 연산 이런 데서 부등호 배웠죠. 초등학교 때도 아마 나오는 것 같은데 중학교 1학년에서 나오나요? 어쨌든 거기서 나오는데 등호 말고 부등호를 쓰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잖아요. 궁금할 때 그거 너 안 배웠으니까 안 해도 돼. 몰라도 돼. 그거보다는 네, 한번 해봐. 그냥 궁금하니까.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러면은 얘가 요거보다 y는 x 더하기 1보다 작은 부분을 표현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거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네,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공학 도구가 왜 필요하냐면 이렇게 뭔가 궁금한 게 있을 때 그냥 뭐 틀려도 괜찮으니까 한번 입력해보고 표현되는 거 보고 얘가 이렇게 되는구나 거꾸로 관찰하면서 우리가 이제 개념을 잡아나가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합성함수로 넘어갈게요. 합성함수는 자 fx는 2x라고 해가지고 입력을 합니다. 이거 말고도 자 이제 gx라고 하는 거 해볼게요. gx는 x 더하기 1. 자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했고요. 자 그러면 fx하고 gx를 우리가 합성한 f 합성 g를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f 괄호 열고 gx 예 이렇게 이제 합성함수꼴로 표현해요. 그러면은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아래에 보이시는 것처럼 합성함수를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요.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가 합성함수의 함수값 이런 것도 찾을 수 있죠. 그냥 함수값이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카스 기능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이런 식으로 x 대신에 함수값 그 숫자 1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엔터 누르면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자 이제 이번에는 미분 한번 해볼게요. 자 미분 fx는 sin x 더하기 3x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냈고요. 얘를 미분 한번 해볼게요. 미분하면 gx 하고 얘를 자 미분 ddx 해야 되잖아요. d/dx 하고 화살표 방향키 오른쪽 하고 fx 하면 이 gx라고 하는 거는 fx를 미분한 함수예요. 예, 도함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그 미분계수 x가 1일 때 미분계수를 표현한다. g1이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카스 기능으로 나타나게 돼요. 자,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거 알아봤고요. 이거를 이제 학생들하고 활동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픽토그래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어떤 형상을 그려낸 거죠. 울프렘 알파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사이 커브라고 해가지고 입력을 하니까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데 이거 손으로 그린 게 아니고 함수 그래프 식을 써가지고 입력한 거거든요.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인슈타인 그리고 오바마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얘네들이 손으로 그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함수 식을 입력해가지고 그린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뭐 중학교에서도 저는 가능할 것 같은데 고등학교 1학년이면 이런 활동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거 주전자도 그리고 오징어도 그리고 이런 것도 그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 학교 학생들이 그린 건데요. 뭐 여기 왼쪽 위에는 이 그림은 7시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함수 식을 입력해 가지고 어떤 형상을 나타낸 거, 그려낸 거. 저는 학교에서 이거 가지고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양, 로고 만들기도 하고요. 뭐 픽토그램 만드는 거 그런 것도 하고요.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알조메스 홈페이지에서 1년에 한 번씩 디자인 공모전 하거든요. 그때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활용합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추가로 슬라이더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슬라이더 기능은 이제 어떤 거냐면 변수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y는 x 뭐 이런 식으로 입력했으니까 y는 x 이런 거는 기본적인 변수로 보고 나머지 뭐 a나 b나 이런 거는 슬라이더로 해가지고 나타내요. 그래서 이걸 여러 가지로 설정하고 하면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제가 y는 해가지고 이제 y는 x 이렇게 하면 그냥 하나만 아이고 뭐 잘못 나왔네요. y는 x라고 하면 y는 x만 그려지고 이제 끝나는데 여기에서 이 어떻게 하냐면 y는 ax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슬라이더가 나타나는데요. 이게 뭐냐면 a 값이 1이라는 거예요. a에다가 1을 대입했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면 a가 1이니까 y는 x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나타난 거죠. 지금 현재 오른쪽에는 그러면은 이거를 입력해 가지고 바꿀 수 있어요. 2라고 하면 y는 2x. 이거 변수 역할 하는 거예요. 3 요렇게. 이렇게 하는 거고 얘를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변수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나나. 그러니까 A 값이 이렇게 점점 커지니까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Y축에 가까이 간다. 이런 거를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슬라이더 기능입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는 이런 활동을 학교에서 할 수 있어요. 중학교 3학년에서 나오는 건데 y는 a의 x-p의 제곱 더하기 q 요거죠. 요거에서 a하고 p하고 q의 이게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이차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거를 이제 우리가 관찰할 때 하는 건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한번 선생님들이 y는 a에 괄호하고 x-p 제곱하고 더하기 q 엔터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타나면 여기에서 y는 지금 현재는 뭐냐면 a하고 p하고 q가 전부 다 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타난 식이 y는 x1 곱하기 x-1의 제곱 더하기 1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레버를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a가 커지니까 이렇게 좁아지는구나 이런 거 볼 수 있고요. p가 움직이면 x축으로 평행 이동하는구나. 자, q가 움직이면 y축으로 평행 이동하는구나 라는 거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슬라이더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다음으로 그래프 공유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들 이제 이런 거 수업 자료를 만드셨으면 요거를 이제 수업 시간에 활용하셔야 되잖아요. 나중에 이거를 그대로 불러오셔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왼쪽에 위에 메뉴에 클릭해 보시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저장이 클라우드 저장이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에다가 저장하는 방식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클라우드 내문서 저장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되면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만 연결되면 우리가 바로 이거를 끌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2차 함수 그래프의 성질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요 클릭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게 어디에 속하는 건지 중학교에 3학년이죠. 예, 이렇게 해서 공개로 하시면 공유가 가능합니다. 저장을 눌러주세요. 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변화가 없는데 알점에서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로고를 누르시면 제가 방금 저장한 게 이렇게 나타나요. 이거 나는 여기에 뜨는 게 너무 싫다. 그러면 네, 비공개하기. 여기 오른쪽 점 3개 해가지고 비공개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공유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밑에 공유하기 클릭하셔가지고 이 주소가 있죠. 복사해가지고 다른 데 카톡이나 뭐 SNS 이렇게 올리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렇게 저장한 것만 보고 싶다. 그러면은 마이 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그러면 아까 이제 저장한 게 나오거든요. 수업 시간에 요걸 클릭해 가지고 불러오셔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알조메스 2D 함수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자, 그 다음으로 기하로 넘어갈게요. 자, 알조 2D 기하는 기하 도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그 중에 우리가 이제 골라서 활용할 것만 골라가지고 활용하면 되거든요. 자, 기본 세팅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세팅이냐면 이 알지오메스 화면이 좌표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보이는데 우리가 이제 작도를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흰 종이에다가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 왼쪽에 FX 누르고 이렇게 설정 누르고 여기서 이거 그리드 보기 설정을 꺼야 되거든요. 저하고 같이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알조메스 다시 알조 2D로 들어와서 처음에 들어갔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좌표 평면이 안 보이게 하고 싶잖아요. 대수창도. 그러면 이거 클릭하면 대수창 안 보이고. 오른쪽 위에 환경 설정 클릭하셔가지고 그리드 보기 설정을 클릭하세요. 예, 이렇게 되니까 흰 종이가 나타나게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작도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시가 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아서 실습을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작도는 뭐 다른 거는 선생님들이 이제 응용을 하시면 되는데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작도하는 거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어떻게 활용하냐면 일단 작도 도구의 위치는 왼쪽에 나오는 이 부분입니다. 보니까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이렇게 그 그룹 안에 나타나는 그런 도구들이 보이거든요. 이거 많은데 이거 어떻게 써야 되나? 쓰는 거는 기본적으로 몇 개 안 돼요. 자, 여기 위에서 세 번째 보시면은 선분이 있죠. 선분 클릭해 보시고요. 클릭을 하면 위에 이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네, 두 점을 선택하세요. 선분의 양쪽 끝점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제가 선분을 그렸는데 지금 아직 이게 어떻습니까? 선택이 돼 있고 제가 이렇게 어딘가를 클릭을 하면 또 선분이 또 그려져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디폴트 상태로 기본값으로 만들려면 키보드에 ESC를 누르시면 됩니다. 예, 키보드에 ESC를 누르시면 아무데나 이렇게 가도 되고요. 여기에서 자, 작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작도라고 하는 거는 자고 컨버스로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선분을 그린 거는 자로 하는 거고 눈금 없는 자로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그 컨버스로 그려야 되는데 컨버스 가지고 원을 그려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왼쪽에 원에서 클릭을 해가지고 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 A를 중심으로 해서 클릭하고 이렇게 벌리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 정도가 이제 중간이잖아요. 중간보다 조금 더 벌리죠. 예, 그래서 클릭. 자, 우리가 이제 그 선분의 수직이등분선 작도하는 거를 좀 떠올려 보면서 보시면 좋겠어요. 또 ESC 반드시 눌러야 되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 B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아까 그렸던 거랑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은 홀을 그려야 돼요. 그럴 때는 여기 왼쪽에 또 다시 자, 원 도구에서 컴퍼스 클릭하시고 아까 그렸던 원을 클릭을 하시면 이거랑 똑같은 반지름의 크기가 똑같은 원이 나타나요. 그럼 B를 또 클릭하시면 이렇게 우리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은 원이 이렇게 그려져요. 우리가 원래는 이제 컴퍼스로 한번 그리고 이 컴퍼스 이거 크기 움직이지 않으면서 이렇게 와서 B 중심으로 또 그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교점 두 개를 연결을 하죠. 예, 교점 두 개 연결하는데 이 교점을 먼저 찍어야 돼요. 그래서 왼쪽에 점 도구에 교점 클릭하셔서 이렇게 두 개를 차례대로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개 원이 만나는 교점 두 개가 이렇게 표시가 되죠. 예, 있는 교점은 다 표시가 돼요. 그리고 ESC 누르시고, 자, 우리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이니까 여기 직선을 그려볼게요. 직선 클릭하셔가지고 A1하고 B1 교점 두 개를 연결을 하면, 자, ESC 누르시면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이 그려집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선분의 수직이등분선 그리고요.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하나만 더 빨리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확인을 해야죠. 이게 이렇게 그렸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인가? 네. 그러면 이 길이를 재보고 각도를 재볼게요. 우선 이 선분하고 직선의 교점을 찍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 교점 클릭해가지고 이 선분하고 이 직선하고 클릭해가지고 교점을 찍고요. 자, 여기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은 측정 도구가 있어요. 길이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A하고 C1 클릭하니까 길이가 나타나네요. 그러면 B하고 C1 또 클릭하시면 길이가 어떻습니까? 똑같죠. 예, 이렇게 볼 수 있고 각도도 한번 해볼게요. 밑에서 세 번째 측정 도구에서 각도 클릭해가지고, 자, 여기 B 클릭하시고 C1 클릭하시고 A1 클릭하시면 90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보니까 우리가 제대로 작도를 했구나,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을 제대로 작도했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공학도구를 이용하면 이렇게 우리가 손으로 작도하는 거 그거를 넘어서서 조금 더 좀 더 정확하게 작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확인하는 작업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좀 급하게 뒤에는 좀 급하게 말씀드렸는데 내용이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질문을 아무도 안 남겨주셨네요. 네, 질문을 남겨주셨으면 좀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은 지나간 것 같고요. 그 다음 강사 선생님께서 뭐 두 개를 좀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나중에는 좀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좀 짧은 시간에 그 설명드리느라고 좀 부족한 게 많았지만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 양지중학교에서 온 교사 이민희입니다. 저는 알조메스 중학교 수업 설계와 적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학기 말에 학교일도 바쁘시고 또 학년 말에 학교일도 바쁘시고, 그리고 연말에 개인적인 계획도 많으실 텐데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짧지만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요, 제가 중학교 1, 2, 3학년 알조메스를 적용해서 수업을 한 사례들이고 이거를 함께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들께서 알아두시면 좋은 점들에 대한 것들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년별 수업 적용 사례입니다. 먼저 중학교 1학년 함수 영역의 정비례와 반비례 그래프 나타내기, 그리고 2학년 기하 영역의 삼각형의 외심과 내심 작도하기, 그리고 3학년 통계 영역의 상관관계입니다. 제가 학년별로 그리고 그 수학 영역별로 또 알조메스 도구 사용별로 좀 골고루 준비를 해봤는데요. 요런 것들만 잘 사용을 하시면은 다른 단원이나 다른 학년에서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먼저 정비례와 반비례 함수 나타내기입니다. 정비례와 반비례는 현재 중학교 1학년에서는 1학년 교육과정에서는 함수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 x값과 y값의 순서상을 점으로 좌표 평면에 표현을 하면서 그 점들의 모양, 점들이 찍히는 위치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 되는지 관찰할 수 있게 합니다. 정비례는 직선의 모양이 되고 반비례는 곡선의 모양이 되는데요. 이때 또 다루시는 것들이 x값의 간격을 좁히면서 그 x값의 간격을 좁히면서 점과 점 사이의 간격을 촘촘히 하면서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 나타나게 되는지 직관적으로 관찰하게 하는데요. 이때 학생들이 직접 점을
찍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공학적 도구를 사용을 하시면은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학생들이 이해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저는 여러 가지 도구들 중에서 블록 코딩을 이용을 했는데요. 블록 코딩의 점 만들기 블록부터 점 감추기 블록까지 사용을 하실 거고, 또 요것들을 실습을 하시게 되시면은 2학년의 1차 함수, 3학년의 2차 함수, 그리고 고등학교에 다루는 함수까지도 적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알조메스 창 켜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저는 알조메스 미리 들어와 있고요. 알조메스 2D에서 좌표 평면을 꺼내왔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맨 위가 통계, 표 도구고요. 두 번째가 fx 대수창, 그리고 세 번째가 블록 코딩인데요. 요 순서도 모양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 다음과 같은 작업 공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 공간에서요, 저희가 점을 찍어야 되겠죠. 점은 왼쪽에 있는 구성 도구 모음을 클릭을 하시고 맨 위에 점 만들기 블럭을 가지고 오십니다. 혹시 빠르거나 하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자, 이 부분을 보시면은 요 블록을 위에 시작하기 블록에 가까이 가져가면은 찰칵 끼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블록들은 이 아래에 있는 세 개의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왼쪽에 있는 것은 제가 클릭할 때마다 실행을 하고, 가운데 있는 것은 자동으로 결과만 보여지게 되고, 마지막은 자동 단계적 실행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 짜놓은 알고리즘 그대로 자동으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은 가장 오른쪽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한번 지금까지 한 것을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좌표 평면에 A라는 점이 1,2가 찍히게 됩니다. 저희는 이 점들을 많이 찍어야 되겠죠. 정비례 함수 먼저 정비례 관계 그래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례 관계 y는 2x 한번 가지고 오겠습니다. y는 2x이면 x 좌표가 x, 그 다음에 y 좌표가 2x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이 점들을 많이 순서대로 찍기 위해서 왼쪽에 세 번째 제어 도구 모음의 클릭을 하시고, 세 번째 있는 반복문이라고 써 있는 블럭을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끼워 주시고요. 아까 이 밑에 있던 것은 이 가운데에다 끼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복문 블록을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요. 위에 i는 0, i는 10보다 작다, i 플러스는 1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의미는 i는 0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i가 10이 되기 전까지, 그리고 세 번째 i가 1씩 커가면서 이 반복문 안에 있는 블록을 실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는 저희는 주로 i보다는 x라는 변수를 많이 사용할 거기 때문에 요 i 변수 블록을 옆에 화살표를 클릭을 하시고, 변수 이름 바꾸기를 클릭을 하시고, 이곳에 키보드에 x를 입력을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모두 x에 대한 변수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i는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0을 마이너스 10으로 바꾸고요. 두 번째는 i가 10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꾸고, 1은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점 만들기 블럭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상에서 x 좌표는 x가 나와야 하고 y 좌표는 2x가 나와야 하는데요. 여기에 그냥 x를 입력하시는 것이 아니라 변수 블럭 i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변수 블럭은 맨 아래 변수 도구 모음에서 가져오셔도 되고, 저희가 이미 x를 만들었기 때문에 x 클릭,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복제가 있으시죠? 복제를 하시고 이 블럭을 x좌표 자리에 가까이 끌어가시면 기존에 있던 것은 빠지고 새롭게 입력되게 됩니다. 이 필요 없는 것은 딜리트 버튼 누르셔도 되고 휴지통에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y좌표가 2x가 나와야 하는데요. 2x는 2 곱하기 x이죠. 그래서
연산 블럭을 가지고 오시고, 두 번째 연산 블럭을 가지고 오셔서 2 그리고 더하기를 곱하기로 고치고, 마찬가지 변수 블록을 복제해 오셔서 이 자리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 곱하기 x를 y좌표에다가 끼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y좌표에 끼워 넣으시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x의 값이 1씩 커지면서 a라는 점이 쭉 찍히게 되죠. 저희는 여기에서 a라는 점의 이름은 필요 없기 때문에 점의 이름은 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쪽에 모양, 보라색 모양 도구 모음을 클릭을 하시고, 아래에서 5번째 모든 점을 감추기 블럭을 꺼내시고, 여기에서 점의 이름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점 만들기 블럭 바로 아래에 끼워 넣으시고 다시 실행을 하시면 A라는 점의 이름 없이 점이 찍히게 됩니다. 저희는 이 점과 점 사이를 좀 더 촘촘하게 하고 싶죠? 그럼 어떤 블록을 변형을 시켜야 할까요? 네, 여기 반복문 블록의 세 번째 이 숫자 1을 절반인 0.5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촘촘히 점이 찍히게 되고요. 더 작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더 촘촘하게 점이 찍히게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학생들은 정비례 그래프는 이런 직선을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반비례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비례 관계 하나 예를 들어 y는 x분의 6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분의 6이면 수서상의 x좌표는 그대로이고, 두 번째 x분의 6은 6 나누기 x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6으로 고치고 곱하기를 나누기로 고치고, 그리고 이 y는 x분의 6 같은 경우는 뭐 1,12 이런 것들이 또 1,6 이런 것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를 저는 마이너스 12 그리고 12까지 하고, x 간격도 원래 처음이었던 1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행을 시키면 이러한 점들의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좀 더 간격을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x값의 간격을 0.5로 하면 네, 다음과 같이 곡선이 나타나게 되고 좀 더 좁힐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반비례 관계 그래프는 한 쌍의 곡선이라는 것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정비례와 반비례 그래프 그리기 알아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삼각형의 외심과 내심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삼각형의 외심과 내심을 학교에서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처음에는 삼각형 모양의 색종이를 잘라서 그 삼각형 모양의 색종이를 수직이등분선과 각이등분선을 접어서 삼각형의 외심과 내심을 찾고, 또 그 위에다가 컴퍼스를 이용을 해서 외접원과 내접원을 그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실제로 삼각형의 외심과 내심을 처음부터 작도를 시키면 매우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작도는 알조메스를 통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알조메스를 통해서 삼각형의 외심과 내심을 학생들과 수업을 하게 되면은 일단 그냥 컴퍼스와 자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 좀 더 정확하고 또 빠르게 할 수가 있고, 또한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에 따라서 외심과 내심의 위치가 바뀌잖아요. 그런 것들을 간단한 조작을 통해서 한꺼번에 나타낼 수 있고 또 탐구할 수 있도록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는 도형 도구를 사용을 할 텐데요. 도형 도구에 다각형, 교점, 선분, 수선, 그리고 수직이 등분선, 각이 등분선도 직접 그을 수가 있고 또 원도 작도를 하고 각도나 길이를 측정하는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학생들과 하시고 나서는 그 다음 단원에 있는 삼각형의 무게 중심이라던가 그 다음 피타고라스의 정리 같은 것들도 학생들과 쉽게 이해하면서 수업을 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다시 알조메스로 넘어가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새로 만들기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좌표평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저는 이 좌표평면은 지금 현재는 필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얀 바탕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바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알조메스 창의 가장 위쪽 환경 설정을 가시면 됩니다. 환경 설정을 클릭을 하시면 여러 가지 이제 설정을 하실 수 있는 게 나오시는데요. 이 중에서 X축, Y축, 대격자, 소격자, 단위 표시, XY 표시가 없기 때문에 그리드 보기 설정을 모두 비활성화 시키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비활성화 시키시면 하얀 바탕이 나타나게 되죠. 자, 여기에 삼각형의 외심부터 작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여러 가지 도형 도구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5번째 다각형 도구 모음에서 다각형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모든 도구들은요, 사용을 하시기 위해서 클릭을 하시면 이 위쪽에 사용 방법이 나타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각형은 모두 꼭지점을 선택을 하다라고 나오는데요. 삼각형을 만들 거기 때문에 삼각형 일단은 예각삼각형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도구를 사용을 하실 때에는 키보드의 ESC 버튼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도구의 선택 도구를 클릭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삼각형 ABC가 만들어졌고요. 자, 여기에서 저희는 삼각형의 외심을 할 거기 때문에 각 선분의 수직이 등분선을 그어야겠죠. 수직이 등분선을 작도를 해도 되지만 저는 편하게 수직이 등분선을 그대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3번째 도구 모음의 수직이 등분선을 클릭을 하시면 2점 또는 한 선분을 선택하라고 나오는데요. 각각의 선분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수직이 등분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수직이 등분선까지는 그려지고 아직까지 교점은 나타나지 않았죠. 교점은 저희가 설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자, 교점은 어디에서 하시면 되시냐면 왼쪽의 점 도구 모음의 2번째 교점 도구를 클릭을 하십니다. 자, 두 대상을 연속적으로 선택하라고 하는데요. 저는 수직이 등분선끼리의 교점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렇게 2개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B1이라고 점의 이름이 나타났는데요. 저는 이것도 클릭을 하고 대문자 5를 넣어서 삼각형의 외심으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삼각형의 외심이 그려진 거고요. 삼각형의 외심만 그릴 게 아니라 저희는 삼각형의 외심의 성질을 알아봐야겠죠. 삼각형의 외심의 성질 중에 하나가 삼각형의 외심에서 각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는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 꼭지점까지 먼저 선분을 그어줄 텐데요. 자, 저희가 이 수직이 등분선은 지금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얘를 숨기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얘를 클릭을 하시고 4번째 숨기기를 하셔야지 왼쪽에 삭제를 누르시면은 이 수직이 등분선으로 인해서 나온 것들이 모두 삭제가 되기 때문에 숨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숨기기 하시고요. 그리고 외심에서 각 꼭지점까지 선분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 선 도구 모음에서 첫 번째 선분 도구를 가지고 오셔서 OA, OB, OC를 연달아 클릭을 하시면 3개의 선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선분의 길이를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분의 길이는 왼쪽에 있는 3번째 측정 도구 모음에서 가장 위에 길이
클릭하시고 저희가 구해야 하는 3개의 선분을 연달아 클릭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길이는 이때 A점을 움직여서 삼각형의 모양을 변화시켜도 모두 똑같은 길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접원도 그려봐야겠죠? 외접원은 원 도구 모음으로 가셔서 가장 위에 원 중심과 한 점을 클릭을 하십니다. 그러면 중심 점과 원 위에 한 점을 선택하라는 설명이 나오죠. 그러면 중심이 되는 외심과 그리고 한 점 A를 클릭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외접원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외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삼각형의 모양에 따라서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 모양에 따라서 외심의 위치가 내부에 있기도 하고 빗변에 있기도 하고 외부에 있기도 하죠. 자, 지금은 예각삼각형이고요. 둔각삼각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심이 더 커지고 외심이 삼각형의 바깥에 있고 외접원도 더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으시고, 그리고 요 점을 좀 클릭을 해서 삼각형이 각 A가 직각이 나오도록 해주면 이렇게 빗변의 중심에 외심이 있는 것도 관찰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각형의 외심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의 내심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새로 만들기 하겠습니다. 자, 다시 환경 설정에서 그리드 보기 설정으로 깨끗한 화면을 만들고, 자, 왼쪽에 있는 도구 모음들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삼각형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일단 예각삼각형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심은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되는 거죠. 여기 각의 이등분선도 도구 모음에 있거든요. 자, 왼쪽에 선 도구 모음에서 각의 이등분선을 클릭을 하시고 세 점을 선택하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각 A를 하고 싶으면 순서대로 B, A, C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B를 해주고 싶으시면 C, B, A,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세 내각의 이등분선이 작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교점은 저희가 설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아까 왼쪽에 있는 점 도구 모음의 두 번째 교점 클릭을 하시고 각의 이등분선을 연달아 선택을 하시면 교점인 내심이 찍혀지게 됩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B1이라고 나왔는데요. 저는 내심은 우리가 주로 I로 하기 때문에 점 I로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심을 쉽게 작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심의 성질을 알아봐야겠죠. 자, 내심은 어떤 성질이 있었냐면 내심에서 각 세 변에 이르는 거리가 모두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내심에서 각각의 수선의 발을 내려줘야 하는데요. 수선의 발을 내리려면은 다시 수선을 그려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었던 각의 이등분선은 이제 여러 개의 선이 나오면 헷갈리기 때문에 숨기기 버튼 누르셔서 숨기고 수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선은 왼쪽에 선 도구 모음에 가시면 중간쯤에 수선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클릭을 해주시면 점과 수직인 직선을 선택하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점과 선, 점과 선, 점과 선을 클릭을 하시면
각각 수선이 그려지게 되고, 자, 저희는 이제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를 구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수선과 그 선분의 교점인 수선의 발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점 클릭하시고 수선과 선분, 수선과 선분, 수선과 선분을 클릭을 하십니다. 그러면 각각 수선의 발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다시 이 수선도 헷갈리기 때문에 숨기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선분 도구를 이용을 해서 내심에서 수선의 발까지의 선분을 그려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측정을 해봐야겠죠. 왼쪽에 세 번째 측정 도구 모음의 길이 도구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선분을 각각 클릭을 하시면 모두 길이가 같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삼각형의 모양을 이렇게 바꾸시면서 하셔도 선분의 길이는 똑같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내저번을 그려줘야겠죠. 아까 내저번은 어디에서 했었냐면 왼쪽에 원 도구 모음에서 원 중심과 한 점 클릭을 하시고 중심이 되는 내심 그리고 원 위에 한 점이 되는 점을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선을 움직여 가면서 보시면 뭐 예각삼각형이나 직각삼각형이나 둔각삼각형이나 원의 크기만 달라졌지 모두 원의 내부, 삼각형의 내부에 내저번이 존재한다는 것을 관찰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여기까지 삼각형의 외심과 내심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3학년 때 배우는 통계 단원의 상관관계인데요. 상관관계를 수업을 하실 때에는 동그라미를 많이 사용을 하시죠. 동그라미에는 다양한 그래프도 그릴 수 있고 뭐 산전부도 그릴 수 있는데요. 이 알지오매스에서도 간단하게나마 표 도구를 이용을 해서 산점도를 나타낼 수가 있고 그리고 상관관계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는 추세선도 그릴 수가 있고요. 이 추세선은 나중에 인공지능 수학하고도 또 연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제가 미리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그 국가 통계 포털 사이트에서 연도별 1970년부터 1921년까지 출생아에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저는 이 시점과 출생아 수, 그러니까 연도별 출생아 수를 알아볼 건데요. 네, 알조메스에서 이 상관관계를 알아보실 때 좀 주의를 하실 점은 알조메스는 좌표 평면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X축과 Y축이 모두 1씩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X축과 Y축을 다른 비율로 설정을 할 수가 없어서 이 통계 자료 자체를 약간 연산을 해서 두 개의 통계 자료, X축과 Y축에 있는 X축으로 쓰이는 자료와 Y축에 있는 자료가 그 수치상으로 좀 비슷하게 나타내 주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도별 출생아 수를 가지고 왔고 이 연도는 1900을 빼서 그 70년대부터 121년대까지 이렇게 나타냈고요. 그리고 출생아 수도 좀 비슷한 수치로 맞추기 위해서 0.0001을 곱해서 나타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자료는 준비되어 있으시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보시고 나중에 실습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새로 또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 블록 코딩, fx 그리고 위에 표 도구가 있고요. 요 위에 보시면 데이터 불러오기, 내보내기, 산점도 그리기, 차트 그리기, 확률 실험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아까 여기에 있었던 데이터를 좀 연산을 시켜놓은 요 값을 복사를 해서 여기에 그대로 넣어봤습니다. 그러면은
A와 B의 열에 이렇게 숫자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요 A라는 열을 클릭을 하시면은 요 A를 클릭을 하시면 A 열이 모두 선택이 되는데요. 얘를 그대로 드래그 하셔서 X축에 드랍을 하시고 마찬가지 B를 그대로 클릭을 하셔서 Y축에 드랍을 하시면 아직 보이지는 않죠. 저희가 이 숫자 X값이 70부터이기 때문에 좌표 평면을 좀 이동시키고 좀 사이즈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타나게 됐네요. 자, 이렇게 상관관계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음의 상관관계가 있겠죠. 그리고 추세선까지도 또 그릴 수가 있는데요. fx로 들어가셔서 일단 먼저 직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도구 모음의 세 번째 직선 도구를 클릭을 하시고 적당한 위치에 이 상관관계의 추세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선에 이 추세선을 그렸을 때 좋은 점은요. 왼쪽에 직선의 방정식의 이름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y는 마이너스 1.18x 더하기 175.70 이라는 1차 함수까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관관계에서도 간단하게나마 알조메스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겁니다. 네, 제가 일단 수업에 대한 실습은 여기까지이고요. 제가 알조메스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선생님들께서도 수업을 하실 때 알아두시면 좋은 점들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조메스는 학생들이 직접 실습을 하면서 탐구를 할 때 굉장히 효과가 극대화되는 수업입니다. 물론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실습을 시키시지 않으시고 시연만 보여주셔도 상관은 없지만 학생들이 직접 실습을 할 때 확실히 더 효과적인 수업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용을 하실 때에는 뭐 스마트 패드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이용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컴퓨터실에서 수업을 하시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일단 스마트 패드나 스마트폰은 화면이 좀 작기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또 다른 것들에 대한 좀 집중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컴퓨터실에서 하게 되면 일단 화면이 크고 또 학교에는 컴퓨터실마다 그 학생들의 PC를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직접 순회하시면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것도 괜찮으시지만 선생님의 컴퓨터에서 학생들이 화면에서 잘 따라오고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으시고 또 뭐 그러진 않겠지만 혹시나 딴짓을 하거나 이런 학생이 있다면은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뭐 주의를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컴퓨터실을 정보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시고 컴퓨터실을 잠시 빌리셔서 수업을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수업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선생님들이 하시는 것처럼 온라인 수업을 하실 때에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면을 분할을 해서 보시던지 아니면 듀얼 모니터 시스템 뭐 거창하게 모니터가 꼭 2대 필요한 건 아니고요. 하나는 실습하는 PC, 하나는 선생님의 화면을 볼 수 있는 뭐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 이렇게 2개의 모니터로 접속을 하셔서 보시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학생들을 알조메스 수업을 하시기 전에 1시간 정도 시간을 할애하셔서 학생들 회원 가입도 시키시고 그리고 모둠도 가입을 시키시고 그리고 이 알조메스의 기본적인 도구들에 대한 것을 좀 가르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모둠 수업을 할 때는요. 이제 모둠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이제 모둠의 결과물을 제출을 하고 하는데요. 거기에 뭐 댓글 기능도 있고 좋아요 버튼 누르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하실 때 학생들이 혹시나 장난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뭐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인터넷 예절 교육 같은 것들도 실시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제 모둠으로 학생들을 평가를 하실 수 있으신데요. 이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만든 게시글을 자기 문서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모둠에 게시글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그거를 보시고 나중에 결과물을 이제 평가를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근데 여기에서 좀 주의를 하실 점은 물론 아는 학생들도 있고 모르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학생들이 다른 친구들이 올린 게시글을 클릭을 하고 그 왼쪽에 있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면 본인의 문서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악용하는 학생들이 없어야 하겠지만 혹시 이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게시글도 평가를 하시는 것이 좋지만 수업 시간에 실시간으로 순회를 하시거나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평가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학생들이 그 수업을 할 때 뭔가 결과물이 딱 정해진, 정답이 정해진 수업 말고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는 수업을 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에는 학생들이 이런 발산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들은 뭐 정보 교과에서도 그렇지만 초등학교 때도 이런 거를 많이 다뤄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로 창의적인 결과물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좀 충분한 시간을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제가 참고 자료 올려놨는데요. 그 위에 두 개는 이 알조메스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알조메스 콘텐츠, 알조 미디어로 가시면은 그 학교급별로 중학교, 고등학교 알조메스를 활용한 수업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 수업 영상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료실에 가보시면은 알조메스로 시작하는 중학교 수학 탐구 활동, 물론 고등학교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 자료가 있으니까 다운받으셔서 필요한 단원에서 학생들과 함께 실습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종합원격교육연수원에 가보시면은 그 15시간짜리 직무연수가 있거든요. 거기 수업의 특별함을 더하는 알조메스 바로 시작하기 등과 같이 여러 개의 직무연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밴드에 가시면은 알조메스 교사 밴드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여러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질문을 올리시면 답도 해주시고 또 좋은 수업 자료 같은 거 올리는 분들도 계시니까 여기에서 많이 소통하시면서 더 멋진 수업, 더 훌륭한 수업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서 또 제가 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을 한 것 같은데 혹시 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하면은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